지난 시간 드론의 선택 기준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드론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구입해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하시고 싶다면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는데요. 바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입니다. 기존에도 조종자 자격이 있었지만 2021년 3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고, 기존의 자격 요건보다 더욱 세분화되고 교육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드론에 관련된 자격의 구분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에서 드론은 무인 멀티콥터에 해당이 됩니다. 연령은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4종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1종에서 4종까지 나누어져 있고,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드론의 부피가 커지고 무거워짐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조종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드론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거의 대부분 4종에 해당됩니다. 카메라 일체형 촬영 드론의 경우 2kg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종 자격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만 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항공교육훈련 포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촬영용 드론 중에서 보다 전문가급 드론의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이 넘어가는 드론이 있는데요. 이 경우 3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3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학과시험 또는 전문 교육기관의 해당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해당 등급에 따른 비행시간을 이수하여야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0g 미만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드론 및 교육용 드론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사항을 보겠습니다. 드론의 자격 요건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드론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무엇인가요? 자체 중량은 연료, 장비, 화물 승객 등을 포함하지 않는 항공기의 중량으로서 무인 동력 비행장치, 곧 드론은 배터리 무게를 포함합니다. 장비는 비행과 관련이 없고 탈부착 및 적재 가능한 것으로 탈착되는 짐벌 및 카메라가 드론에 해당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항공기가 이륙함에 있어서 설계상 또는 운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적재 가능한 중량입니다. 카메라 일체형 드론의 경우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이 거의 동일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드론에 추가 장치를 달고 비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충분한 테스트를 하시고 비행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촬영용 드론 중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이 필요 없는 드론도 있습니다. DJI사의 미니2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49g에 불과하지만 4K급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각종 센서와 자동 촬영 모드가 있어 가벼운 여행용 촬영 드론으로는 매우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비행에 관련하여 안전 준수사항을 숙지하려면 4종 자격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용 드론에서도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이 넘어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가 필요한 촬영용 드론이 있습니다. 전문가급 드론인 DJI 인스파이어2, 매트리스 200 등입니다. 이 드론들은 각각 영화 수준의 전문 촬영에서부터 산업용 초정밀 촬영 등의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일체형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카메라를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촬영용 드론이라 할지라도 장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3종 이상의 자격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로 드론의 예로 DJI사의 드론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촬영용 드론으로서 DJI사의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품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하는데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정답은 yes, 그렇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론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권자는 국방부 장관이며 국방정보본부 보안암호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촬영 4일 전에 드론 원스텝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국방부로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을 하면 촬영 목적과 보안성, 위해성 여부 등을 검토 후 허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촬영이 아닌 공공기관, 신문방송사의 의뢰를 받아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신문사에서 직접 촬영 허가를 받아야 촬영이 가능하고, 일반 업체의 경우 발주처의 계약서가 있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촬영 허가가 났더라도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 촬영 허가를 받으면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항공 촬영 허가와 비행 승인은 별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역별 관할 기관의 비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행 승인 신청을 할 때 항공 촬영 허가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촬영 허가는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받으면 허가 받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을 사이트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해당 URL은 여기 이와 같이 있고요. 여기에서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을 하려면은 여기 앞에 5개 메뉴 중에 맨 오른쪽 여기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제권은 드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이며 드론 공항 주변 드론 탐지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100만원 1차 위반에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하더라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론 원스톱에 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이 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비행 가능 지역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로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여러가지 P518, P124 이런 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 범례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색깔별로 그리고 무늬별로 초경량 비행 장치 공역만이 그 드론으로 제한 없이 날릴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관제권에서부터 여기 경량 항공기 이착륙장까지는 드론 비행을 할 수 없고 허가를 받아서 비행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소 검색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에 주소나 해당 지역의 명칭을 검색해서 비행 가능 구역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청라 호수공원이라고
쳐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주소가. 그래서 맞는 주소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 주소, 비행구역 담당자, 특별비행 담당자, 이렇게 항공사진 촬영 담당자 각각의 그 직책에 맞게 그렇게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할 기간이고 비행 승인 필요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서 드론을 비행하겠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나오고 조종사 준수사항만 준수하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비행 그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일단 촬영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서 다시 갔었을 때는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나오죠. 이거 약간 오류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당 구체적인 그 비행 지역을 한번 클릭해 보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비행 가능 지역 검색을 받고요. 그리고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 여기 맨 오른쪽에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고요. 회원 가입을 안 한 상태에서는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허가 신청은 여기 보시다시피 처리기간 4일로 되어 있고요. 휴일 제외입니다. 그래서 휴일이 낀 경우에는 최대 6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촬영을 하기로 계획한 날짜에서 최소한 6일 전에는 촬영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인이 나오고요. 여기 신청인에는 그 회원 가입할 때 한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서 구분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단체명을 쓸 필요가 없고요. 촬영 업체나 관공서로 되어 있었을 때 기관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촬영 계획에서는 기간은 일단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리고 관공서는 12개월도 가능한데 1년 동안 뭐 계속 찍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촬영을 했었을 때 뭐 만약에 1월 17일 날 그 촬영을 한다고 하루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드론을 촬영했었을 때는 기상 상황 등에 의해서 그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는 일단 기간은 촬영 일자에 비해서 좀 넉넉하게 뭐 2주나 한 달 정도를 잡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청라 호수공원이라고 아까 예를 든 그 지역으로 하고요. 촬영 용도는 비영리 개인 소장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구역은 여기 촬영 구역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아까와 똑같은 그런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물 여기 했을 때 아까와 같이 주소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목표물은 수공원으로 나오고 촬영 용도는 개인 소장으로 넣고요. 여기 주소와 좌표, GPS 좌표가 찍히고요. 그리고 반경은 1km, 1000m 정도 그렇게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경을 넓혀서 그렇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일단 150m 제한이 있으니까 120m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120m에 대한 피트로 변환된 숫자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394로 놓고 항속 그 주로 드론이 날 때의 속도를 예상해서 뭐 한 30km로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추가 버튼이 누르고 뭐 다른 구역이 한 군데 더 있다라고 하면 뭐 추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 버튼을 넣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입력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강의에 들어갔듯이 이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촬영 허가를 받더라도 해당 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치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장치 종류로는 무인 멀티콥터 드론을 선택하시고요. 신고번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중량 2kg 미만 비용리 용도는 신고번호를 입력 안 하셔도 되고요. 2kg 미만이라고 할 경우에도 영리 목적, 사업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신고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용리로 놔두고요. 그리고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매빅 2 프로 이렇게 써주고요. 제작자는 DJI, 그리고 규격은 매빅 2 프로의 규격을 써주시고, 이 부분은 해당 그 기체의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 중량은 지금 907g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50g 초과 2kg 이하 중량이고요. 소유자는 제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촬영 구분은 뭐 시각,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동영상으로 찍고, 사진 용도는 개인 소장으로 놓고, 촬영 장비는 아까 DJI의 매빅 2 프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인증번호는 지금 불러올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보험도 비영리일 경우에는 미가입이고요. 영리로 할 때는 필수 조건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행장치에 쓴 그런 내용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치 정보를 수정하려면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조종자 정보는 조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했었을 때 자기 정보가 나타나고요. 그 뭐 개인일 경우에는 뭐 수속이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인데 여기 비행 경력에서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일 경우에는 자격번호를 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경력 뭐 6개월 뭐 2년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넣을 필요가 없고요. 영리나 사업적 목적으로 했었을 때는 보험증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수 부서 및 담당자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촬영을 나갔을 때 그 본부대나 그런 게 인접해 있을 경우 실제 이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옆에 참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까지 해서 접수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촬영 허가 등록이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촬영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